자, 반갑습니다.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네, 이건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기억을 좀 하고 가죠. 제가 몇 가지는 암기해놓으라고 했던 거 있죠? 뭐였죠? 네? 뭐 암기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지금 저번주에 배운 거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없죠? 예. 네. 하는 기억나요, 하면. 자, 일단 법인의 등록 기준. 제가 기억해 놓으라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단, 자, 오늘 한번 떼어볼게요. 기억나보세요? 무슨 회사였죠? 무슨 회사로서 이렇게 돼요? 유한회사, 유한. 그거를 몽창 묶으면 무슨 회사가 돼요?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묶으면 무슨 회사가 되죠? 그렇죠.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기억나죠? 네. 예, 기억나요. 이게 지금 얘기하라고 딱 내놓으면 확 막혀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운을 떼면 기억납니다. 자,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다. 이때 뭐는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네, 5천만 원. 어우, 기억하시네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자, 근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겸업을 금지하는 거 있나요? 제한한다 그랬나요? 겸업을 규칙만 남긴다 했어. 규칙은 이제 하나만 하는 거예요. 겸업을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세 번째, 자, 대표자는 누구 해주면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된다 그랬죠? 대표자를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포함. 네,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또내문에 얼마가? 여기 제외. 이거 5명은 또 엉뚱한, 이게 지금은 번지수가 여기 지금 막 수시가 돼가지고, 번지수가 좀 막 헷갈려요. 자, 5명은 다른 데서 나와요.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나와요. 자, 대표자를 포함한 얼마가? 3분의 1.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 사원 임원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경영진. 그거 기억나죠? 무조건 경영진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원은 무슨 사원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만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고 전 1년 이내 그리고 사무소를 갖추라고 그랬죠. 그 사무소가 공인개업공개사 등록 기준에서 배웠죠. 자, 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건물? 중국내. 예, 그게 어디에 기재됐어요? 등기? 자, 등기된 건물일까요? 대장일까요? 그렇죠, 대장. 등기된 건물 시험 문제 나와요. 등기부에 기재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진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와요. 별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등기부가 아니고 뭐예요? 예, 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배우지만, 내 건물 지어놓고 등기 안 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등기 안 해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뭐만 있다면? 대장만 있다면. 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 합법적인 건물을 요구하죠? 뭐는 안 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이 안 돼도 된다 그랬죠. 없어도 된다. 어떤 조건이라면? 그건 확보하는 방법이고, 예. 그럼 그것도 기억나진 않아요. 그게 쌓여있는 부분이. 자, 그거는 조금 이따.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중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이게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 대장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 사용대차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 부분도 좀 기억하라 했죠.
결격사유. 공부하긴 했죠? 자, 일단. 제한 능력자 있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 그렇죠. 일단은 미성년자, 피한자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되면 바로 결격서 벗어나죠? 자, 그러면 또 형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 끝났습니다. 종료. 몇 년? 10년은 이쪽에서 10년이었었어요. 네. 3년인가? 3년. 네, 맞아요. 3년. 자, 3년. 집행이 종료되면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있었죠.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죠?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누구였었어요? 시험제 3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맞아요. 가석방. 근데 가석방 받은 시점이 아니고 가석방 받고 나서 남은 형이 끝났을 때를 얘기한다 라고 했었죠. 그때부터 3년. 그 다음에 집행면제. 집행면제는 뭐예요? 집행을 법적으로 면제시켜주는 거죠. 남은 형을. 그리고 뭐였죠? 특별사면. 그래서 특별사면. 그래서 특별사면 받으면 바로가 아니고 3년 지나면, 특별사면 받고 나서 3년 지나면, 자, 그 다음에 금고사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는 끝나고 나서, 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요거는 연도수가 다르다고 그랬죠.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2년, 맞아, 2년. 이게 3년짜리가 다 나와요. 근데 유별나게 2년짜리가 있어요. 2년. 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2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 되면 몇 년?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되면 3년. 예, 이것도 3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자격정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라고 했었죠. 자, 대략 이렇게 결격사유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뭉뚱그려서 기억하라고 했죠. 자, 양도되어 나오면 뭘 떠올리라? 양도되어 나오면 두 가지 떠올리라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지겹게 얘기할 거예요. 양도되어 나오면 1-1 하나 더. 1년 이하 징역들처럼 1-1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취소된다. 양도되어 나오면 취소된다. 1-1.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자격 취소되고 1-1.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중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격증 1-1. 이중 나오면 1-1. 이렇게 뭉뚱그려서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벌을 앞글자 따가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오늘도 이제 관련 기준을 묶어서 일단 공부하는 부분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오늘 시작하죠. 머리 아프죠? 매치가 안 돼. 예? 매치가 안 돼요? 내일 모레 시험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이라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이게. 내일 모레 시험이 아니죠? 네, 그 걱정 마세요. 나중에 지겹게 들을 거니까. 자, 오늘 몇 페이지? 78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78페이지 보니까 등록증 등 게시. 게시가 뭐예요? 게시. 걸어 두는 거죠. 자, 게시 뭐, 어느 사업장인 건 다 이런 게시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식당 가면 뭐 걸려있죠? 네,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신고증 걸려있지, 걸어두라는 거예요, 그거. 여기 가면, 학원 뭐, 이것저것, 뭐 한 5-6개 이상 걸려져 있어요. 다 걸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에 걸려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순서가 여러분들 교재랑 조금 다릅니다. 자, 근데 일단, 앞글자 한번 더 보세요. 제가 등자, 수업 등, 등자, 수업 등, 이렇게 해서 일단 앞글자 따리로 일단 할 거예요. 제가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앞글자 따르는 거 암기법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거 주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보조적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거 주수단이 돼가지고, 자, 게시, 등자, 수업 등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등은 등록증 원본. 자, 일단 분사무소는 저번 주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나오면 분사무소는 항상 뭐다? 설치, 신고, 확인서다 라는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돼서 자, 등록증 나오는 거 있으면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뭐다? 이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설치, 신고, 확인서. 자,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보수 요일편대표, 업무보증 설정 서류.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증. 자, 지금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암기해도 돼요.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익숙하게 해놓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좀 다른데, 우리 때 학교 다닐 때는 뭐라 그래요?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예, 외워놔라 그러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문구를 익숙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5월달 넘어서 암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원본이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자격증. 요게 원본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원본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자, 등록증 2개인데, 위에 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고,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 자, 요거, 보기 쉬운 것을 걸어둬라. 안 걸어두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 같아요. 오늘 100만 원 같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연습하고 합니다. 등자 수업 등했죠?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요. 자격증. 요 등록증과 자격증 원본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수일 편대표, 업무보증 서류, 사업자 등록증.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걸어둬라 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사무소 명칭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9페이지. 자, 사무소 명칭. 개업공개서는 어떤 명칭 써라. 맨 밑에쯤 나옵니다. 개업공개서는 어떤 명칭 써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맨 밑에쯤 나오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써라.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게 개업공개사 표시예요. 사무소에다가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는 명칭을 쓰든지, 개업공개사 써야 할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이거나 다 하나씩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왜 무슨 크게, 무슨 부동산 이렇게 해놨죠. 거기다 조그맣게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조그맣게라도 해놨죠. 일단 이렇게 해놔야 돼요. 표시를. 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순서가 약간 바꿨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80페이지 봤다가 다시 넘어갑니다. 79페이지로 넘어가요. 여기 79페이지다, 80. 자, 봅시다. 80페이지 보니까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있죠. 부칙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자격증 없으니까 이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에서 어떤 명칭 쓰면 안 돼요? 중개사사. 예. 공인중개사무소 명칭을 쓰면 안 되죠.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가 들어요. 부칙은. 그래서 부칙개업공개사는 뭐만 쓰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간판에 제가 한번 이거 부칙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돼 있으면 이 부칙이에요. 여기에 이미 부동산 중개라는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간판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는 이 둘 중에 하나 써라. 부칙은 이 중에서 뭐 쓰면 안 된다? 공인사무소 쓰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79페이지로 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누구예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용어의 정의 설명드렸죠? 이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 그랬지만 계속 이 용어가 나오죠. 자, 개업공개사는 누구다?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록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을 개업공개사 아닌 자죠? 저 개업공개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라 그랬죠? 소속공개사라 했죠?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아니에요. 자, 등록한 자만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명칭,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누구만 쓰란 얘기? 개업 공인중개사만 쓰란 얘기고요. 자, 만약에 아닌 자가 이런 명칭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이에요. 아닌 자가 뭐 썼다 그러면 1-1입니다. 자, 이거 제가 관련되는 거 조금 이따가 해서 한꺼번에 묶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성명 표기문이 있습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에 보면, 자, 성명 표기 찾았어요? 여기 넘어가서, 자, 성명 표기. 자, 간판 중에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개업공개사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판 보면 다 뭐가 써 있어요? 이름이 다 써, 대표 누구누구 써져 있죠? 그 쓰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벽면 이용간판은 벽에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돌출간판이 뭘까요? 돌출간판은 그냥 돌출됐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벽면에다가 붙였다면 이렇게 돌출돼도 벽면 이용간판이에요. 벽면을 이용한 판이고, 그럼 돌출간판은 이동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끌고 다니던 거 있죠, 왜?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런 거지, 돌출. 옥상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일단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이름 써라. 성명을 표기하겠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 다시 한번 연습.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써라? 자, 이거 다시 돌려드릴까요?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써라? 이거나 이거 써라. 부칙은 이 중에서 뭐 쓰면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이 명칭 쓰면 안 된다. 자, 위반 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요거 이번에 100만 원 과태료 했죠? 자, 이렇게 과태료고 형벌도 들어가지만 그 간판 등에 대해서, 자, 그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있죠? 그 위반하면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뜯어내라 이거죠. 누가? 등록관청이. 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해라 그러는데 철거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강제 철거하죠.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 대집행 아세요? 텔레비전에 가끔 보는데. 경기도에서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살 때 대집행 많이 했죠. 어디 가가지고? 남한산성 그 계곡 가가지고 계곡에 불법 점거 해가지고 뭐 팔아요? 식당 뭐 막걸리도 팔고 거기서 뭐 백숙도 팔고 그랬죠? 그거 불법 점거한 거 싹 나가라 몇 번 계곡을 했는데 안 했죠? 뭐 들고 가요? 포크레인 들고 와서 끌고 와서 다 헐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뜯어내라 그랬는데 안 뜯어내죠. 그럼 뭐예요? 공무원이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포크레인 끌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 대집행 전문 또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집행할 때 공무원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읽어줘요. 이게 당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서 이렇게 대집합니다라고 공고문 읽어주고 나서 뜯어내라 그러면 이제 이거 들고 가세요. 뜯어내라 그러면 이제 뜯어냅니다. 이게 대집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구분을 하면 넘어갑니다. 자, 중개단선 표시 광고 82페이지. 자, 하나 또 암기할 게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암기할 거는 많이
숙제 안 내줘요. 대신 공부 하나 더 해놓으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요거는 좀 암기해놔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해, 머리 아파요. 자, 중개 대상물 광고할 때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페이지예요? 82페이지 나오죠? 근데 순서가 요게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순서 좀 바꿔놨습니다. 성명, 소연 등. 그냥 앞글자 딴다고 순서 좀 바꾸는 거예요. 자, 성명, 소연 등. 자, 성명. 개업, 공개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거는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 사항이죠. 자, 다시 성명, 소연 등 했습니다. 성명, 명칭, 사무소 명칭이요.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등록번호를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여러분들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그럼 이 광고는 어떤 거예요? 꼭 광고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신문 광고라든가 이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건을 홍보하는 거 모두 뭐 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어디다 홍보해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에 식빵이나 다방에 올릴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 데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올려요? 여러분들 SNS에 올리죠. 생각보다 많이 해요. 뭐 있죠? 인스타 같은 데 올리고 어디요? 그렇죠. 당근. 근데 당근은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는 안 올려요. 당근은 직거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서 올려요? 제가 우리 집 당근은 전 수의동 쪽에는 아직까지 내가 못 봤는데. 내가 다시 좀 보죠. 어쨌든 자, 개업 공개사 올릴 때는 이렇게 인스타라든가 뭐 페이스북 많죠? SNS. 요런 데도 이게 올리면 이거 무조건 광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고할 때는 자기의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표기하려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근데 뭐는 표기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사항은 표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 문장 맨 끝에쯤 나올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나와요. 자, 뭐는 표기하면 안 된다? 예, 중개보존사항은 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중개보존은 중개대상 광고할 때 중개보존 뭐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보존은 물건 광고를 절대로 못하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물건 광고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사항은 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중개보존 사항은 표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 사항은 표기할 수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안 된다 소리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 사항은 표기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하라. 자, 다시 뭐라 했죠? 성, 명, 소, 연 등. 다시 연습. 성 뭐예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계속 연습해줘야 돼요, 이제. 성명, 소연 등. 자, 성명, 소연 등 그 암기 끝 아닙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연상을 해서 연습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 자, 봅시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 시 명시 의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광고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할 때, 자, 아까 기본적으로 표기할 게 뭐 있었죠? 성, 명, 소, 연 등 있었죠. 이거 개업기사항이에요. 자, 이거는 대상물 사항입니다. 자, 대상물 사항.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그래서 소면가, 종거 이렇게 합니다. 소면가, 종거. 자, 국수집 생각하면 돼요. 소면가. 자, 그러면 봅시다. 기본적으로 뭐가 표기되고 성명, 소연 등 개업공개 사항 표기되고 만약에 인터넷으로 한다면 이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안 한다면 전단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개업공개 사항만 표기하면 돼요. 물건 뭐 있다 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인스타라든가 뭐 하여튼 인터넷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표기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면 건축물은 별도 표기사항 7개가 더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오늘 너무 많으니까 3월 달에 한번 체크하기로 하였고, 오늘은 자, 두 가지. 제가 두 가지. 뭐와 중개 대상물 광고할 때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자, 성명, 소연 등 표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한다면 소면과 좋은 것까지 표기하라. 자, 이런 표기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자, 83페이지로 와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양이 좀 많아지죠. 공부 양이 집어넣어야 될 양이 조금씩 좀 많아져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여러분들 교재 보면 83페이지에 중개대상을 광고 부작위 의무, 거기 가로쳐가지고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뭐 봅시다.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 밑에 위반하실 때 나오긴 나와요.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맨 밑에 나오긴 나와요.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럼 어떤 거냐? 자, 제가 여기다가는 그냥 전자적 물건 광고, 허위매물 광고였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이렇게 됐죠. 그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수만 원 버는 거예요. 이거 허위 매물 광고죠.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사실 중고차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근데 부동산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이게 미끼라 그러죠, 왜?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제 얘기가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의외로 많이 걸려요. 그럼 왜 걸리냐? 자, 뭐 인터넷이건 아니건 제가 사무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무실 지나가다 보면 유리창에다가 이런 거 붙여놓죠. 쭉 붙여놓죠. 자, 이게 오늘 거래가 됐어요. 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럼 계약 체결됐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떼줘야죠. 빼줘야죠. 이거를 깜빡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차, 이거 3일 전에 이거 거래된 건데, 이거 3일 전에 거래된 건데, 그래서 글자 빼야 한 거예요. 그 보는 사람 기분 나쁘죠. 이거 나 그거 보고 들어왔는데 그거 신고하면 이거 실제 사례예요. 신고해버립니다. 그럼 뭘로 걸린다? 이걸로 걸려요. 이거 소명한다고 얼마나 고생해요 이게. 아, 그게 아니고 3일 전에 거래한 건데 그 계약서 소명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걸로 과태료를 매겨요. 얼마나 그랬죠? 500만 원 과태료. 여러분들이 거래가 되면 바로바로 인터넷 거 내리거나 빼거나 그래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과장 광고.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굳이 읽지 않아도 되죠? 예, 그 안에 있는 내용. 거짓으로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라 그랬죠. 거짓 과장 광고. 뭐 많이 있죠, 이거는 뭐.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 약간은 뭐가 있어야 된다? 뻥이 있어야지만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 정상적으로 소개해주고 하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요즘 어디야, 핸드폰, 사는 대리점 가잖아요. 한참 뭘 떠들긴 떠드는데 나중에 나와보면 무슨 꼭 사기 맞은 기분이죠, 왜? 옛날에 부동산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컷 잘 열심히 떠들어놓고 해가지고선 뭐 계약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찜찜해. 자, 이게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어쨌든 거짓 과장 광고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는 광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3월 달에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겠고 조금 포괄적이죠. 자, 요거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과장 광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또 물어봐야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누구예요? 누구?
조금 더 넓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좀 넓게 보면 아까 개업공개사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한 자. 그럼 등록한 자. 이해합니다. 저도 맨날 까먹어요. 제가 막 그러죠. 왜 이거 기억도 못해.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새로운 거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맨날 까먹어요. 법 개정 되죠?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이거. 법 개정 같은 게 되면. 자,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 자, 그 등록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을 위한 중개대서물에 대한 표시 광고, 물건 광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폭을 넓혔었습니다. 그러면 폭을 좀 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예, 중개보존하고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은 당연히 광고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중개보존 혼자 광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소속공개사예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아까 보니까 된다 그랬죠? 근데 소속공개사 혼자서 광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소속공개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문구 표시하는 거 있죠? 성명소년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내 물건 광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공개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무실에서 내 물건을 가지고 광고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 만들어요. 이럴 때는 블로그 같은 거 만들 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광고 요만큼에다가 이제 부동산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내 이름 씁니다. 전화번호 크게 쓰고요. 아까 성명, 소연등 있죠? 개업공개사 명칭, 기업 성명 써야죠. 요거는 맨 밑에다 쓰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내 거는 여기다가 큼직하게 쓰고. 어차피 표기했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블로그 같은 데 광고 나온 거 보면 부동산 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또 소재지 연락처 이런 것들은 이만큼 있어요. 그래 놓고 소속공개사 이름은 여기다 크게 담당자 누구 소속공개사 누구 전화번호 이만큼 이렇게 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단독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의 벌금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닌 자가 뭐 했다면 형벌 뭐라 그랬죠? 아닌 자가 뭐 했다면 형벌? 1-1. 자, 지금까지 3개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위반 명칭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들어본 것 같죠? 예, 그 위반하면 형벌 1-1이죠. 자, 바로 20분 전에 배웠던 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명칭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1-1이죠. 그 다음에 또 요 아닌 자가 뭐 하면 안 된다? 광고하면 안 된다. 요것도 1-1. 자, 그래서 아닌 자가 뭐 표시하거나 검검 1-1. 묶으세요. 자, 아닌 자가 뭐 했다 그러면 1-1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3개 아직 한 거 묶은 겁니다. 나중에 제가 형벌 연습시킬 때 요거 그대로 연습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모니터링 84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광고를 하는지, 자, 이렇게 부당 표시 광고사 안 되고 광고할 때 표기해야 되고 뭐 이랬죠? 이거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광고했는지를 뭐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자,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이때 조심.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틀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고 누굴 대상으로? 정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예요? 네, 직방타방 대표죠.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물 정보가 올라가고 광고할 수 있는 데 다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네이버라든 직방, 다방